박정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 낡고 빛바랜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앳된 얼굴의 자신과 그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첫사랑. 그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아련해지는 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는 감정 때문일까요? 그녀는 사진 속 고자동의 얼굴을 손끝으로 조용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시절 두 사람에게는 사랑만이 전부였고 세상의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었지요. 그때는 정말 가진 것 없는 청춘이었습니다. 고자동은 정수야, 내가 꼭 성공해서 너에게 빛나는 구두를 신겨줄게. 흙길 말고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진심으로 가득했고 정수는 그 눈빛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라면 하나를 나눠 먹어도 행복했고 낡은 자전거를 타고 밤하늘 별을 보러 가는 길은 그 어떤 고급 승용차보다도 로맨틱했지요. 가난은 불편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고자동은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박정수는 고자동의 찌든 손과 피곤에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고자동은 술에 취해 돌아와 정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수야,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무능해서 미안해. 그의 흐느낌 속에서 정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정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수야, 우리 헤어지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를 붙잡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자동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을 겪었을지 알기에 그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더 좋은 삶으로 보내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후 정수는 더욱 독하게 삶을 살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사진 속 얼굴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시절의 순수했던 사랑과 가난 속에서도 빛났던 추억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의 헤어짐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서툰 사랑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정수는 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는 오늘도 쌀 씻는 소리와 구수한 누룩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는 가뿐히 들어 올리는 천하장사 고자동 공장장은 40여 년 가까이 이곳에서 청춘을 바친 독수리 술도가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의 묵묵하고 우직한 성격은 술도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죠. 요즘 미스터 고의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미소의 원천은 다름 아닌 공주실 씨였습니다. 둘의 연애는 마치 독수리 술도가에서 빚어지는 막걸리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깊고 진한 맛을 내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스터 고는 공주실 씨와 함께 술도가 마당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고는 공주실 씨가 직접 담근 김치를 막걸리에 곁들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주실 씨, 이 김치는 정말 천상의 맛이구먼. 내 평생 이런 김치는 처음이여. 공주실 씨는 미스터 고의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미스터 고도. 그냥 집에서 대충 담근 건데요 뭘. 아니요. 이 맛은 절대 대충 나온 맛이 아니요. 이 김치 하나면 막걸리 10병도 마시겠네. 미스터 고는 김치 한 조각을 더 집어 입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술도가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정수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선글라스를 벗으며 술도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50년 전 젊은 자신과 고자동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죠.
박정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잊고 싶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던 첫사랑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박정수는 미스터 고와 공주실이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미스터 고의 얼굴에 떠오른 행복한 미소,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공주실의 애정 어린 눈빛. 그 모습을 본 박정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과거 자신에게만 보여주었던 그 순박한 미소를 다른 여자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잠자고 있던 질투심과 50년 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련한 아픔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박정수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고자동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갑작스러운 박정수의 등장과 자신을 향해 던져진 익숙하면서도 낯선 호칭에 미스터 고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미스터 고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5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박정수, 너가 여긴 어쩐 일이야? 공주실은 박정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박정수는 한동석의 장모님이자 마광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물로 술도가 사람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존재였지만 미스터 고와의 관계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미스터 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지? 미스터 고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는 박정수의 말에 당황한 듯 공주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공주실은 박정수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여자 미스터 고랑 무슨 사이였던 거야? 박정수는 공주실의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스터 고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오랜만에 나랑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할까? 내가 근사한 곳으로 모실게. 미스터 고는 난처한 표정으로 공주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주실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고는 지금 저랑 같이 저녁 약속이 있는데요. 박정수는 공주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셋이서 같이 가지 뭐. 내가 대접할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50년 전의 추억을 되찾으려는 듯한 묘한 고집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박정수의 오만한 태도에 불쾌했지만 미스터 고의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박정수는 미스터 고에게 끊임없이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기억나? 예전에 오빠가 나한테 피아노 가르쳐 달라고 졸랐던 거. 그때 오빠가 나는 쌀 가만이나 나르는 게 더 편하다고 했었지. 정말 우직한 사람이었어. 미스터 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실은 박정수의 이야기에 점점 더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지금 나 들으라고 일부러 저러는 건가? 박정수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 그리고 오빠가 나한테 주었던 들판에서 꺾어온 국화꽃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때는 정말 순수했지. 미스터 고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수야,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니냐. 공주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여사님,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현재 이야기도 좀 하시죠. 미스터 고는 지금 저랑 연애 중이시거든요. 박정수는 눈썹을 치켜뜨며 공주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미스터 고는 진땀을 흘리며 박정수와 공주실 사이에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애사에 박정수가 이렇게 끼어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50년 전의 과거사를 들추어내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식사는 박정수의 일방적인 오빠 추억팔이와 공주실의 사랑 지키기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미스터 고는 그저 묵묵히 음식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정수의 오빠 되찾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미스터 고가 술도가 공장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두 가지 다른 향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은은한 아메리카노 향이, 다른 한쪽에서는 구수한 보리차 향이 풍겨왔죠. 오빠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네. 내가 오빠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야.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박정수는 우아한 자세로 고급 보온병과 예쁜 머그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섬세한 자수가 놓인 손수건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미스터 고, 이거 제가 직접 끓인 보리차예요. 어제 밤새 끓여서 구수함이 남다를 거예요. 공주실은 박정수보다 한 발 앞서 미스터 고에게 투박한 보온병과 큼지막한 사기잔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 사랑 미스터 고는 이런 거 마셔야지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스터 고는 난감한 표정으로 두 잔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손에는 고급스러운 커피잔, 다른 손에는 묵직한 보리차 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보리차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역시 아침엔 보리차지. 속이 확 풀리는구먼. 공주실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박정수는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촌스러운 입맛이네. 그녀는 매일같이 독수리 술도가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이번에는 박정수는 최고급 유기농 재료로 만든 건강식을 싸들고 술도가로 찾아왔습니다. 오빠, 쌀 가만히 나르려면 체력 소모가 많을 텐데 내가 특별히 오빠를 위해 준비했어. 박정수는 직접 미스터 고에게 음식을 먹여주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미스터 고는 질색하며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니 정수야. 내가 내 손으로 먹을까? 공주실은 박정수가 가져온 건강식 옆에 자신이 직접 만든 투박한 도시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미스터 고는 이런 고급 음식보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더 좋아하세요. 미스터 고는 공주실의 눈치를 보며 박정수가 가져온 건강식을 한 숟가락 뜨는 신용만 하고는 결국 공주실의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박정수는 미스터 고가 자신의 음식을 외면하자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미스터 고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어 했지만 미스터 고는 언제나 자신의 소박한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스터 고가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50년 전 가난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아픔이 그녀를 계속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되찾기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고 그녀는 자신의 어설픈 개입이 오히려 미스터 고와 공주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은 그녀의 사랑과 집착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미스터 고는 더 이상 50년 전의 그 젊은이가 아니었고 그녀 또한 50년 전에 그 순수했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미스터 고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주실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주실에게 공주실씨, 나는 역시 공주실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먼. 내 옆에는 공주실씨가 꼭 있어야 해라고 말하며 더욱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공주실 또한 미스터 고의 묵묵한 진심을 확인하며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정수는 멀리서 미스터 고와 공주실이 다정하게 술도가 마당을 거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스터 고의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고 그 미소는 이제 공주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첫사랑은 이제 정말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산증인 미스터 고의 사랑은 그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쌀 가마니처럼 묵직하고 든든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변치 않는 미스터 고의 우직함과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공주실의 마음이 어우러져 독수리 술도가에는 새로운 사랑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상상만으로 만들어본 내용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본방을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